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희신입니다. 오늘 제가 좀 이슈를 바꿔보려고 이리 노력하고 저리 노력하고 하다가 결국은 뭐 하루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것도 어떤 땐 좀 길다 싶은데 다시 돌아왔습니다. 항상 급하게 해야지 된다던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다른 그 말랑말랑한 것을 만지기가 그게 안 되죠. 네, 오늘 그래서 다시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 중요한 이슈로 돌아왔습니다. 어제 전해드린 대로 악수는 했지만 서로 그 잽을 날린 싱가포르에서의 미국 마이크 폼페오와 리홍호 국무장관, 지금 한 사람은 인도네시아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리홍호 그 외무상은 이란에 갔어요. 이란에서 당연히 뭐 외무장관을 만난다고 하고, 그 외무장관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로 뭐 트위터로 공격을 하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죠. 물론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,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얼마 전에 그 사설을 실었고, 그 사설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북한 문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쭉 뭐라고 할까요? 한마디로 뭐 정리를 해놓은 사설인데, 그 사설을 보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. 그리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여기서 열차를 타고 뭐 북한까지 가고 블라디보스토크 유럽 얘기를 하는데, 그게 결국은 미국에서 딱 막혀버리잖아요. 요즘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과연 그 철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? 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?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일단 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네, 그 이란의 외무장관 만나러 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가는 것은 사실은 어제 저는 그 파키스탄 뉴스에서 제일 먼저 봤어요. 그 익스프레스 트리뷴이라는 데서 먼저 봤고, 워낙에 그 미국과 이란이 뭐 연관이 있고, 또 하산 그 로하니 대통령이 2017년도에 취임할 때도 뭐 북한 대표가 갔잖아요. 그때 이제 김영철이 갔고, 당연히 뭐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할 때 이란 대통령을 만날까? 가장 좀 긴장이 그 완화되는 모습으로 보자면요. 아니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뭔가를 하나?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리용호 외무상이 북한은 미국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아니에요?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. 그리고는 뭔가 이란에게 알려줄 것도 있고, 또 그 이란에게 또 그 팔 것도 있고, 또 요즘 미국의 시사만평을 보면 어떤 게 많냐면요, 이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. 북한이 막 그 큰 소리 치고 강하게 하고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주더라는 거예요. 우리도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지 되겠는데, 이런 시사만평도 있는데, 북한이 미국과 먼저 회담을 해봤기 때문에 뭐 북한이 이란에 전해줄 얘기도 있을 수도 있겠죠. 김정은 위원장이 곤란할 때 중국에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뭔가 혼수를 뒀던 것처럼요. 그래서 이제 리용호의 이란 방문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.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해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에너지 아끼십시오. 북한과 대화는 무슨 대화? 이렇게 그 트윗으로 조롱하고 할 때 그런 때가 바로 이제 이때쯤이었었잖아요. 이제 거의. 그래서 그때 보면은 똑같은 올해와 마찬가지의 그 아시아의 그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그 아셈 그 회의가 열렸을 때, 심지어는 그렇게 북한과 뭐를 해보려고 그 백 채널을 세 개씩이나 세 개의 채널이요, 백 채널까지 포함해서 그랬었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 당시에 그 리용호 외무상과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도 거부했었습니다. 그것에 비하면 이번에 서로 뭐 사진 찍을 때는 너무 환하게 웃었어요. 두 사람 다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, 의도적인 것인지 자주 봐서 반가워서 그런 건지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겠죠. 그래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는 서로 시간 차이를 두고 뺨을 때린 것처럼 하고, 이 상황이 지난해에 같은 방에는 같이
잊지조차 않았던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는 생각이 됩니다. 분명한 거죠. 그것은 분명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러시아도 경고하고 북한에 뭐 좀 도와주지 말아라. 게다가 뭐 유엔 제재 같은 것이요. 그리고 뭐 유엔에서도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한다고 금요일에 미국 날짜로 발표를 했잖아요. 그러면서도 폼페오 국무장관은 뭐 타임라인도 어느 정도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고 성과가 있다 뭐 이런 것을 계속 트윗으로 알렸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폼페오가 먼저 떠났어요. 자카르타로.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폼페오가 없을 때 리용호가 활짝 웃어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 마구 그 미국을 그 비난을 그 한 거죠. 이제 마구 비난을 하면서 결국은 뭐 그 대통령과는 달리 지금 미국에서 과거에 하던 대로 그대로 이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실망이라는 미국을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. 날카로운 공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폼페오 국무장관은 그럼에도 아무튼 뭐 생산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리용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지난번과 같다고 비유를 하는 뭐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비유를 하더군요. 지난번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갔다가 나오니까는 갱스터 같은 요구를 한다고 줄 것은 주지 않고 우리 보로만 다 내려놓으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상황도 미국에서는요. 전에 북한과 협상을 해본 특사들은 다 짐작하고 알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. 북한의 협상 스타일인 거죠. 어떤 대화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몇 개월이 아니면 몇 년이 걸린다는 게 그게 이제 뭐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. 몇 년이 아니면 작은 것 하나를 풀어가는데도 몇 개월이 걸린다.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물론 협상이 어려운 것을 알죠. 알지만 어쨌든 폼페오가 얘기한 것보다는 북한의 그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을 비난했던 그 강도가 훨씬 강한 거죠. 대중 앞에서는 악수하고 크게 뭐 웃으면서요. 그리고 그 편지는요. 그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보냈고 또 이제 성킴 대사가 리용호에게 그 큰 봉투에 있더군요. 작은 봉투가 아니에요. 지난번에 북한의 김영철 위원장이 보낸 것처럼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큰 봉투였습니다. 아주 큰 뭐 16절지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편지에다가 그런 그 봉투에다가 하얀색 넣어서 그 편지를 전달을 했고 그 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그 신뢰할 만한 그런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. 무슨 그 스타자가 들어가는 그런 그 매체에서는 스타 뭐였죠? 기억이 안 나는데요. 그리고 또 다른 매체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편지에서 김정은이 거짓말했다 이런 말을 썼다 하는 것도 그 있거든요.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그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언론에서는 언급하지 않고요. 편지 내용은 아직 뭐 모른다는 게 대부분의 그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고 계속 이제 북한이 그 행동 때 행동을 해라. 신뢰라는 게 하룻밤에 생기는 게 아니다. 북한이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. 북한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미국이 만들어줄 때만 우리도 미국에 행동을 할 것이다. 마음을 열 것이다.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동을 걸겠다는 얘기잖아요. 다 그 사람들이 북한을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들은 예상을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. 결국은 이제 모든 언론이 이 같은 내용을 다 보도를 했고 미국은 처음부터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. 정말 겉으로 웃는 척하더니 뒤로 서로 다른 말을 해서 의견 차이를 확인시켰다 했고 한국은 아마 어제가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제가 그 오늘의 미국 그 위켄드 리뷰 끝나고 나서 한참 뒤까지도 아주 화기애애한 좋은 분위기였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이 바뀐 새로 나온 그런 이제 그 기사를 그 바꿔서 올렸던데요. 미국은 처음부터 아무튼 이 그 양측의 만남이 굉장히 날이 섰었다. 그 만남이라기보다 서로의 그 공식적인 입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사설이 가장 눈에 띕니다. 북한의 불만 이런 제목입니다.
공개적으로 의견 불일치를 그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요 확인하고 말았는데 그것도 놀랍지도 않다.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없이 싱가포르에 가서 어줍지 않은 그 합의라고 가져왔을 때 그때 이미 다 이런 것은 예정됐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미국은 왜 경제 제재를 안 해? 왜 더 강하게 하려고 하지? 이게 지금 북한의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도 핵 프로그램 계속하지 않느냐. 이것도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반대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. 싱가포르 합의라고 쓸 수가 없어요. 그 합의가 워낙에 조약했기 때문에 타임테이블조차도 대강의 타임테이블조차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도 계속 과정이 있다.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많이 그 캠페인에 나갔어요. 다른 그 정치인들 선거 유세 나가서도 계속 나갈 때마다 북한 얘기를 꼭 하는 겁니다.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성과가 있는데 페이크 뉴스가 성과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엔이 발표한 것 봐라. ICBM 계속 뭐 개발을 한다고 하지 않느냐. ship to ship 석유와 석탄 거래 있지 않냐. 이거는 뭐 있는 거죠. 유엔 제재 위반이고 텍스타일 수출이 굉장히 강하다.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그 꿰뚫고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요. 무기를 시리아나 예멘에도 팔고 있고 러시아는 올 들어서 10,000명을 새로 북한 사람들 받았고 이게 다 돈 벌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. 북한은 계속 작은 그 스텝마다 그 미국의 양보를 주장을 할 것이다. 본인들은 리스트조차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풍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을 슬금슬금 그냥 풀어버리도록 그렇게 그런 것을 그 침식해 나가고 있다. 월스트리트저널의 결론은 이겁니다. 완전한 비핵화는 싱가포르 회담 이전보다 훨씬 더 뒤로 돌아갔다.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이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실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몇 가지 서로 이제 다른 내용들을 시각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한 분은 김정은의 버튼이 트럼프 것보다 큰 것 같네. 또 제대로 작동도 하네. 레이 캠블 씨고요.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미국은 스스로 세계에서 고립을 해버렸고 뭐 확실한 합의 없이 이런 일은 예상됐던 것 아닌가? 그 옥타비오 리마라는 분. 북한, 이란 같은 나라가 북한이 이란 같은 나라에 무기 같은 것을 팔아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. 또 다른 분이 쓴 거예요. 이제 미국은 북한을 잊어버리고 주한미군을 빼라. 한국은 이분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약이나 알코올로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북한과 친하게 지낼 거다. 미국을 힘들게 하면 한국도 필요 없다. 주한미군 빼라.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. Trump got hosed. 네, 그 물 뿌리는 호스 맞습니다. 트럼프가 속았네. 당했네. 트럼프가 망했네. 뭐 이런 뜻이죠. 네, 그리고는 이제 고성에 그 12년 동안 매주 스몰 그룹이 가서 그 검문소 열차역에서 갈고 닦고 뭐 조일 열차는 없었겠네요.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아주 뭐 때도 끼지 않은 것 같은 금속 탐지기도 닦고 윤 내고 광 내고 하는데 오점 없는 열차역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텅텅 빈 그런 곳을 계속 지금까지도 지난 12년 동안 2008년도에 문을 닫았죠.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열차역에 제전역이죠. 네. 2007년도에 잠시 열었다가 2008년도에 뭐 금강산에서 관광객 그 엄청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냥 닫아버렸었잖아요. 한국은 지금 이제 이 역에서 제전역에서 먼저 부산에서
부산에서 예를 들어 물건을 싣거나 사람이 타고 이쪽으로 가서 섬을 지나면서 금강산 거쳐 원산에 가서 뭐 원산 하면 무기도 있지만 비치도 있잖아요. 그리고 뭐 관광, 그러니까는 물건과 관광,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는 이제 함흥을 거치겠네요. 함흥이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곳이고 남한 쪽에서는 부산이잖아요. 그렇게 해서 함흥을 거쳐서 함흥은 뭐 산업도시고 나선 이렇게 해서 나선까지 그 끝까지 이제 쭉 이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그러면은 이제 뭐 항구고 자연도 있고 그리고 더 연장이 되면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갈 수 있고 거기서 또 연장하면 유럽까지 가는 그야말로 아이언 실크 로드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지금 한국에서 해보기 위해서 정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뭐 많이 그 꿈을 꾸고 나 그거 한번 타보고 싶어 하고 주변에 60세의 부동산 에이전트 한 분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미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하려면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에 USB 그 스틱을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것 그림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제전역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20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. 20세기에. 그래서 이제 그 한국전 때 그때는 조금 문을 열었었다가 아무튼 그렇게 됐죠. 딱 그 화살표 있는 거 보니까 제전, 감은 이렇게 써 있던데요. 엔지니어가 인스펙션도 하고 미국의 컨트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송영길 의원이 미국에 그 편지 보냈잖아요. 미국이 이제 좀 제재 같은 거 풀어줘서 우리 이 열차를 좀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제 무역과 관광이 북한을 정치적으로 활짝 열게 하고 한국 경제도 그 살릴 것이다. 예를 들어서 그냥 북한에 그서 컨테이너 쉽에다가 뭐 아주 값진 물건 같은 것을 실어서 유럽으로 가면 값은 싸지만 열차가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빨리 갈 수 있잖아요.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러시아와의 뭐 여러 가지 그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으니까 2000년도만 하더라도 남북이 이 시스템에 동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뭐 7년 동안 계속 협상을 하고 해서 7년 그 뒤 2007년 5월 17일에 이렇게 했잖아요. 북한 열차가 왔잖아요. 이곳으로.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북한군이 한국 관광객을 금강산 그 제한금지구역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열차 서비스가 문을 닫았고 그 뒤로는 이제 뭐 그냥 먼지만 닦고 있는 거죠. 스몰 그룹들이 가서.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는 하다고 지적을 합니다. 다시 시작하려면 비용이 뭐 수십억 달러는 들 텐데 그거 이제 한국이 다 그 지원을 해야지 될 테고 한국은 기간 산업이 대단하지만 북한은 그렇지도 않아서 그 열차 전문가인 그 안병민 씨가 그동안에 2000년 이후에 한 뭐 40번을 가서 북한의 그 트레인 열차 같은 것을 열차 같은 것을 점검을 했는데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저는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. 잘못하면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게 될 수도 있다.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하고 있습니다. 7월 3일이었군요. 송영길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좀 선의를 보여주는 뜻으로 이것 좀 제재 좀 풀어서 우리 열차 좀 달릴 수 있게 해달라 했다는데 답 못 받으셨죠? 지금도 아침에도 답 없었다고 그 신문에 써 있던데요.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그 한국이나 북한에서는 미국의 컨트롤이 너무 강한 거야. 이거는 자주가 아니야.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북한에서는 북한의 인내력도 또 줄어들고 있다는. 요즘에 뭐 노동신문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 지금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훈수질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 또 미국을 향해서 훈수질 뭐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썼던데요. 북한의 인내력도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게 미국이 어떻게 해주지 않는 한 할 수 없다. 뭐 이런 내용도 보도를 했고요. 그리고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
이 뉴스를 그 뉴욕타임스가 여러 번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했다 하면서 전합니다.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.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처음부터 자세히 전했던데요. 왜 그 12명, 그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은 여성이었는데 이래서 그 사람들이, 그 여성들이 어디로 사라지고 또 뭐 공항에서 그 비행기, 서울로 가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또 이렇게 하고 쫓아온 뭐 주인에 의해서 등등 해서 12명 웨이트레스와 그 북한의 식당 매니저가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 국정원 기획 작품이다 하는 얘기예요.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. 미국에서도. 지난번에도 여러 번 나오다가 오늘은 아주 그 뉴욕타임스가 자세히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돼서 누구 말이 맞을까 이렇게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심도 있는 기사를 보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뉴욕타임스 자체가 시리즈로 이 탈북자들과도 인터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막상 이 웨이트레스들과 한국으로 간 그 매니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시간을 돌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전부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. 중국 식당에 있다 하더라도 2013년도에 22명 이제 본인이 다 이 그 매니저가 지금 문제의 그 인터뷰도 하고 하는 매니저가 리크루트도 하고 트레이닝도 시켰는데 1년에 10만 달러를 보내야지 되는 그런 그 임무를 띠고 있었던 거죠. 그러나 지금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도 좋아하고 중국 식당 주인이었는데 굉장히 그 중국의 그 식당 주인도 임금은 싸고 군인들처럼 규율을 잘 지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었다는 거죠. 감시는 받아요. 비록 이제 북한 바깥에는 있지만 그래서 감시자도 뇌물을 요구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사이에 이 매니저의 친구가 북한에서 뭐 숙청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통일이 되면 뭐 이런 꿈도 꾸다가 2014년 어느 날 단골 손님 조선족이 와서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이길래 한국 사람들 좀 정보국 관계자 좀 아는 사람 없느냐 해서 뭐 소개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그 충성 서약을 했고 뭐 등등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그 스파이처럼 됐고 그것을 안 커스터머가 내가 스파이로 그 신고할 거야 하면서 10만 달러를 요구하고 그래서 다른 식당으로 이제 웨이트레스들과 함께 갔는데도 그 사람이 또 왔고 들키기는 시간 문제였고 해서 2016년도에 한국정보원에게 도와달라 해서 이제 타겟 데이트를 5월 30일로 잡았는데 갑자기 4월 3일에 관계자가 48시간 만에 모두 19명을 다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가야지 된다 해서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. 티켓은 20개를 샀는데 뭐 쿠알라룸푸르에서 뭐 등등 이리저리 해서 결국은 12명과 본인이 갔다는 거예요. 뭐 택시를 몇 대에 나눠 타고 한국 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아무튼 뭐 다 전해드릴 필요도 없죠. 한국에서 너무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웨이트레스들이 알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갈 길이 없다. 북한 가도 어차피 죽는다. 대신에 이제 그 신변 보호는 충분히 그 해줄 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. 한국에 왔고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는 그리고는 이제 모든 그 웨이트레스들 여성들이 굉장히 그 울었다. 알고 보니까 뭐 며칠 뒤에 선거 때문에 그랬다. 보수 리더 뭐 그쪽 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 몇백만 달러인가를 100만 달러인가 몇백만 달러인가를 준다고 정보국에서 해놓고는 받은 것은 35,500달러밖에 없고 지금은 그 본인 이 매니저가 편의점에서 그 캐셔로 일하고 있고 트럭 기사를 하고 있고 북한에 계시던 부모와 시스터는 사라져버렸다. 뭐 이런 내용 보도를 하고 있어요. 유엔에서도 여성들이 그 완벽하게 그 본인들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거는 그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번 더 나온 것이고요.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,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정말로 가장 많이 한국에 대해서 보도됐었던 것이
거의 요즘에 그 북한 관련 뉴스가 전보다는 좀 뜸하니까는요. 거의 같은 비율이었어요. 몰래 카메라가 여기저기 설치된다는 것이 주요 방송, 신문, 인터넷 전부 그 보도를 하면서 카메라 전염병 뭐 이런 표현을 하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시위를 하잖아요. 그리고 이것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어떤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뭐 아는 사람이 그 뭐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아래서 그 테이블 아래서 뭔가를 그 몰래 카메라를 촬영을 해서 신고하러 뭐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서에서 전부 모두 다 남자고 그 피해자만 혼자 여성이었는데 결국은 어찌어찌 해서 내가 너무 옷을 야하게 입었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뭐 그 일을 그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을 뭐 결국은 벌 주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.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아니 화장실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거 그렇게 많다는데 어쩌다가는 있을 수가 있죠.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된다는데 그걸 보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미국도 물론 무슨 몰래카메라 설치가 왜 없겠어요. 어느 나라나 다 뭐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거는 있겠죠.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정말로 드문드문한 그런 그 케이스이지 한국처럼 이렇게 대대적이지 않고 그리고 인구를 보세요. 지금 한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? 미국이 뭐 3억 2천만, 3천만 그 정도 되잖아요. 더 늘어났겠네요. 3억 뭐 3천만 조금 넘을 텐데요. 그 정도의 많은 그 인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국처럼 그렇게 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그게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이슈였고요. 미국에서 한국에 관해서 그 보도하는 내용 가운데서요. 그리고는 어제 제가 그 다른 이슈를 말씀을 드리다가 몰래카메라 말씀드렸나요? 걸그룹에 대해서 물론 제가 걸그룹의 그 음악을 많이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어찌 잠깐 본 걸 가지고 그러나 굉장히 많은 걸그룹들이 그렇게 심각한 옷을 입고 심각한 행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. 유튜브에 뭐 대부분의 분들은 좀 심하다.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게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분은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그분이 스스로 그 지우신 것 같아요. 그 삭제를 하셨던데 어제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 저의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. 그리고 그 밖에 분들도 대부분 그거 미국에서 배운 거 아니냐고 뭐 케이팝의 원조가 어디겠느냐고 그 미국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배울 걸 배워야죠. 배우는 사람들이. 그리고 미국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미국 제가 볼 땐 미국이 더 심하지 않습니다. 한국이 훨씬 더 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그 다르잖아요. 한국의 숫자와 미국의 숫자가 인구가 다른데 미국이 더 심하지 않고요. 그리고 어떤 분은 아니 왜 레이디 가가 얘기 안 하냐고 하는데 뭐 비욘세도 있는데요. 뭐 그런데 가만 보세요. 비욘세나 레이디 가가보다요. 한국의 걸그룹들이 나이는 훨씬 어립니다. 비욘세 지금 몇 살이에요? 아이를 낳고. 레이디 가가가 몇 살이에요? 언제적 레이디 가가입니까? 그런데 비욘세나 레이디 가가는 지금 한국의 그 걸그룹이 하는 것처럼 어떤 저희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냥 누워서 뒤집혔다가 뭐 몸을 다리를 올리고 꼬고 가능하면 최고로 날 좀 봐주세요 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.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율동을. 그리고 노래 가사 자체도 그 행위를 당연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또 좋다고 또 따라 부르고요. 미국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. 집단으로 안 하죠. 미국에서는. 그렇게 어린 나이에. 10대, 20대 이런 나이에 집단으로 적어도 뭐 3명, 4명, 5명이 완전히 그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저는 조금 무서운 느낌도 드는데요. 이 그룹들을 보면서 한국에 어떤 무서운 느낌이냐면 우리가 북한을 얘기를 할 때
북한에 가보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매스 게임을 보고 대단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러나 그 매스 게임을 보고 대단히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저는 대단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완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기계처럼 그건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. 정말 전체주의, 파시즘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. 지금 한국의 걸그룹이나 뭐 보이그룹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. 똑같이 6명이든 8명이든 그렇게 그 일사불란하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. 뭐 이렇게 줄을 서더라도 왜 그 연예인들이 많은 그 안무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백댄서들이 할 때도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줄 잘 못 맞춰요. 그게 워낙에 원래의 DNA도 그럴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창의력 너 스스로의 뭐 남과 다른 것 뭐 예쁘다 밉다 코가 아주 오똑하게 잘생겼네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너야.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가 그 Born This Way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. 어렸을 때 내 마마가 뭐라 Born This Way 하는 그런 노래.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나의 개성이고 이게 나야. 그러니까 너는 너처럼 살아야 돼. 나처럼 살아야 돼 하는 그렇게 엄마 아빠가 교육을 시키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그 군대식의 그런 것은 나오지 않거든요. 그래서 미국이 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미국에는 그런 걸그룹 없어요. 10대, 20대에 그렇게 6명, 7명, 10명씩 막 그 속옷보다 더한 속옷을 입고 나와서 무대에서 뭐 뒤집혔다가 다시 뭐 일어서지도 않고 누웠다가 비볐다가 오만 그런 거 안 합니다. 그것은 미국의 그 음악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고요.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죠. 그러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세였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대세일 수가 없습니다. 개인의 그 개인주의를 굉장히 그 개인주의가 나쁜 것도 있지만 창의성을 강조한다는 그런 면에서의 개인주의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못하겠고요.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써주셨어요. 뭐 빌보드가 얼마나 좋다고 찬양을 하는데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이럴 수는 있죠. 처음에는 그 케이팝이 미국에서 뭐 외국인들이 좋아한다 했지만 거의가 그 동남아시아 그러다가 남미 그리고 뭐 요즘은 백인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이게 이제 주로 아무튼 그 동남아시아 라틴계보단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죠. 케팝을 좋아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도 뭐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간혹보다는 많겠죠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할 겁니다. 아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너무나 다른 것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. 비욘세나 레이디 가가나 마돈나 너무 많이 본 거예요. 이제 그 사람들은 다 혼자씩 하는 솔로 그 퍼포머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그 비욘세나 레이디 가가나 마돈나가 다 뭐 그렇고 그런 노래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생겼잖아요. 이국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? 이국적이죠. 모두 좀 생긴 것도 다르고 요즘은 하기는 머리도 다 노란색으로 뭐 물을 들이고 해서 뭐 잘 구분도 안 되기도 하지만 뒤에서 볼 때는요. 몸도 다 고치고 해서 그래도 어쨌든 리얼 아메리칸이 아니라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그 신선함 같은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신기한 거예요. 신선하고 신기하고 또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노래 자체도 이게 정서적으로도 좀 와닿을 테고요. 정서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뭐가 와닿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시각적으로 굉장히 그게 그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. 뭐 이것은 뭐 순전히 과학적인 것 아니고요. 제가 하나 보태볼 수 있는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그런 것이지 케이팝이 무슨 뭐 음악성이 너무 높고 뭐 창의력이 너무 좋고 즉 그렇게 평하는 건 별로 못 봤는데요. 물론 완성도가 있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룹이죠? 그 남성 그룹 같은 경우도
굉장히 그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하나 그 흐트러짐이 없이 그 완성도 같은 것은 있잖아요. 뭐 노래도 잘하고 그런 그룹들이 있고 그런 뭐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체적으로 꼭 그렇게까지 어린 나이에 10대, 20대 초반에 그런 아주 가장 때가 없었을 때의 사람들이 꼭 그렇게만 해야지 되는가? 그것을 그 사람들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조장하는 주변에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꼭 그렇게 해야지 되나 하는 뜻에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. 몇 가지 혹시 또 더 저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러면은 뭐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. 어떤 분은 그렇게도 써주셨네요. 미국의 저질 문화, 아메리칸들은 뭐 엉덩이를 흔들어도 되고 우리는 엉덩이를 흔들면 안 되냐? 그런 건 없죠. 그런 건 없는데 오히려 미국 사람보다 더 흔드는 것 같고요. 엉덩이 흔드는 거에 훨씬 이상의 것을 제가 비록 하루지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텔레비전 어떻게 틀어놓죠?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있고 물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것을 발산하고 하는 게 나쁘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모든 노래의 모든 목적이 그래야지 됩니까? 그런 케이팝 문화가 오랜 동안 아주 수출이 잘 되면서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.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런 규제나 그런 게 없을 때 그렇게 신은 아니네요. 아무튼 완성된 인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나이와 또 어떤 이슈에 따라서 규제 내지는 표준 기준 아니면 사람이 이 정도는 그래도 하고 살아야지 하는 얼굴의 면면이라고 할까요? 뭐 좀 체면이라고 할까요? 이런 건 좀 있는 한도 내에서 케이팝을 해도 하고 팔아도 팔았으면 좋겠습니다. 미국에서 보는 한국 이 부분은 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제가 본 한국이기도 하네요. 강혜신이었습니다.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 한국 시간으로는 뭐 새벽 1시인가요?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.